여러분들은 평소 건강을 위해 채소나 과일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과채류들의 섭취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평소 식사에서 챙기지 못하는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데요. 하지만 과채류를 아무리 잘 챙겨 먹는다 하여도 세척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냐고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과일이나 채소에 묻어있는 방해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과채류에 묻어있는 농약이나 불순물을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참고하여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시장, 마트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268건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시금치와 취나물, 시래기 등에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농산물이 재배될 때 살포한 잔류 농약은 대부분 농산물의 잎이나 줄기, 과실의 표면에 부착하게 됩니다. 특히 잎채소에는 잔주름이 많아 그 사이사이에 잔류 농약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척을 할 때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상추, 쑥갓, 깻잎 등의 삶채소 세척 방법을 살펴보면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서 3회 정도 세척 후 먹는 것이 물도 절약하면서 잔류 농약이 훨씬 더 잘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방법 없이 오로지 물로만 세척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채소류의 농약 제거율을 알아보기 위해 채소류의 농약 처리를 하고 식초, 물, 소금 그리고 숯을 담근 물에 5분간 채소를 담근 후 흐르는 물로 30초간 세척했습니다. 그 결과 농약 제거율이 물로 세척했을 때가 83%가 나왔으며 소금물이 85%, 식초물과 숯을 담근 물이 82% 제거되었는데요. 특히 식초물과 숯을 담근 물은 물로 세척했을 때보다 오히려 농약이 덜 제거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특별한 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으며 평소처럼 물로만 세척하는 것이 충분히 잔류 농약이 제거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농약을 제거할 때는 세척용품보다는 세척 방법과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과채류는 흐르는 물로만 세척하는 것보다는 미리 받아 놓은 물에 채소와 과일을 넣고 1분에서 5분 정도 담근 후 손으로 휘저어 세척한 뒤 흐르는 물에 다시 깨끗이 씻으면 채소나 과일이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 더 많은 양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더 깨끗하게 쓰기 위해 사용한 식초나 소금 등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어떻게 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이는 과일이나 채소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세척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 세척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블루베리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살충제 성분 잔류량이 비교적 많은 과일에 속하는데요. 미국 농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약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냉동 블루베리에서 발견되는 농약 잔류물이 무려 21가지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블루베리는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씻거나 물에 담가 놓게 되면 수용성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녹아 나올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가볍게 세척 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를 먹는 경우 한 번 먹을 만큼의 양만 씻어 먹는 게 가장 좋고 절대 다시 재냉동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거나 해동된 블루베리를 재냉동하게 되면 수분과 온도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딸기 세척 방법입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은 물에 닿으면 쉽게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딸기를 세척할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반드시 떼어내는 작업 후에 물에 1분 동안 담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기면 잔류 농약이 확실히 제거됩니다. 세 번째는 포도 세척 방법인데요.
가끔 포도 표면에 묻어있는 하얀 물질을 농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한 포도의 효모 성분이며 당도가 높을수록 많이 묻어 있습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 세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송이째로 물에 1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깨끗하게 드시고 싶다면 포도송이의 표면에 밀가루를 골고루 뿌린 뒤 5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밀가루 속 녹말 성분이 농약과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세척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사과는 세척 시 흐르는 물에 씻어 내거나 마른 헝겊 등으로 쓱 닦아낸 뒤 드셔도 됩니다. 다만 겉에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라면 베이킹 소다를 물에 풀어 잠시 담가둔 뒤 헹궈서 드시거나 사과에 패여있는 꼭지 부분에는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깻잎과 상추의 세척 방법입니다. 깻잎이나 상추에는 직접 보시기에도 잔털과 주름이 많죠? 그래서 다른 작물에 비해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채소보다 더 오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정도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의 낫장으로 30초 정도 씻겨주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이 제거됩니다. 흔히 아래쪽으로 농약이 흘러 뿌리 부분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텐데 실제로는 오히려 뿌리보다는 잎 쪽의 농약이 더 많이 잔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 세척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씻을 때는 브로콜리가 푹 담길 만한 그릇에 물을 담아 브로콜리의 꽃봉오리 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뒤집어 담아둡니다. 그 후 브로콜리가 물에 뜨지 않도록 그릇으로 받쳐 두고 10분, 20분 정도 두면 브로콜리의 꽃봉오리가 저절로 열리면서 안에 끼어있던 각종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미리 잘라두고 같은 방법으로 씻어내면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은 채소입니다. 쉽게 사용하는 당근, 무, 감자 등의 국은 채소는 부드러운 소를 이용해 흐르는 물로 겉면에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는데요. 채소의 표면이 짓무르거나 흠이 있는 부분에는 독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칼로 도려낸 후 세척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에 의하면 껍질을 벗기거나 물로 씻어낸 뒤 남은 미량의 농약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축적될 일은 없으며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는 크게 해가 없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일이나 채소는 재배되는 과정에서 날씨의 영향으로 비와 바람에 의해 농약이 희석되고 햇빛에 분해되어 실제로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은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들은 대부분 수용성이기 때문에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손실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5분 이상 담가두지 않고 또 너무 많이 세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재료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을 세척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식재료를 세척할 때 따라해보세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